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사도와 거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사도와 거리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걸 평가하는 실루엣 스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클러스터링은 뭔가? 군집 간의 거리, 이제 데이터 간의 거리가 아니라 군집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층적으로 하이어르키컬하게 군집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층적 군집화, 하이어르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군집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합쳐가는 방법, 애글로머러티브, 병합적인 방법, 그러니까 바텀업, 요렇게 이렇게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병합해가면서 애글로머러티브하게 합쳐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분할적인 방법, 디바이시브하게 파티셔닝을 해나가면서 탑다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트리 할 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누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누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를 우리가 디바이시브 방법, 파티셔닝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애글로머러티브 방법, 병합적 방법. 그래서 이게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물은 이제 덴드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덴드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군집의 계층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거를 덴드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A, B, C, D, E, F라는 이제 점이 몇 개입니까? 6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거를 보니까 E와 F죠. 자, 요 놈을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렇게 E와 F를 묶는데,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0.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군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것들 찾아보니까 A와 B가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A, B를 또 묶었어요. 이렇게. 얘는 뭐 0.2쯤 된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걸 보니까, 자, A, B와 이제 EF는 군집으로 묶였어요. C와 D는 아직 독립적이고. 그래서 가까운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 EF와 D가 서로 가까워요. 그래서 얘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EF로 묶여진 이 군집하고 D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이게 이제 0.3쯤 된다고 합시다. 0.1, 0.2, 그죠? 이렇게 이제 높이가 조금 다르죠. 묶을 때 거리에 따라서 이 높이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묶였어요. 그죠? 그럼 DEF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가 묶여 있고, C가 별도로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C하고 D가 군집이 같아요. 그죠? 그 거리가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 C도 일종의 하나의 원소를 가진 군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이제 0.4쯤 되겠죠. 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묶여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군집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거는 두 개의 군집밖에 없으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요 두 군집 간의 거리는 요게 이제 0.5쯤 되나 봐요. 그죠? 0.4, 0.3, 0.2, 0.3, 0.2, 0.1 이렇게 이제 각각의 높이별로 요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이트를, 높이를 세로 축으로 하고 가까운 점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려주는 걸 우리가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덴드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이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계층적 군집화 분석을 다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볼 때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 EF하고 AB 요 두 군집 간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얘하고는 단일 포인트니까 요렇게 거리 측정하면 되는데, 이 점들하고 이 점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묶였고 요렇게 묶였다면 요 군집 간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죠. 이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링키지라고 하고, 그 링키지, 군집을 묶어줄 때 우리 가장 가까운 군집을 묶어주는 방법을, 연결 방법을 링키지 메소드, 연결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단 연결법이죠. 싱글 링키지. 두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간의 거리로 연결하자. 자, 싱글 링키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반대가 있겠죠. 그죠? 최단 연결법이 있으면 최장 연결법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complete linkage라고 합니다. 싱글 링키지는 가장 가까운 데이터, 두 군집 속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먼 데이터 간의 거리로 연결을 하자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보면, 자,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ABC하고 DEF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요 C하고 D하고 요 거리를 이제 이 두 군집의 거리로 측정하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싱글 링키지, 제일 가까운 그 두 점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싱글 링키지라고 하고, 반대로 요 군집하고 요 군집을 서로 연결해야 될 때 이렇게 가장 먼 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두 군집 간의 거리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완전하게 멀다고 해서 컴플리트 링키지, 완전 최장 거리 연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두 군집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평균 내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걸 이제 에버리지 링키지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A, B, C와 D, E, F를 하면은 이제 조합이 몇 개 나옵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A가 3개, 그 다음에 B가 3개, C가 3개, 이를 이제 평균을 내야 되니까 3 곱하기 3의 그 3승이 되죠. 그죠? 만약에 이게 점들이 굉장히 이게 n개고 이게 m개면 n 곱하기 m의 몇 승이죠? n의 m승이 되나요? n이 각각의 m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n의 m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average 클러스터리 average distance를 이 점의 다른 군집과의 거리, 이 점의 다른 군집과의 거리, 이 점의 다른 군집과의 거리를 모두 평균 내는 방법은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너무 계산 복잡도가 높아져요. 그죠? 익스포넨셜해지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은 이제 이 평균 연결법에 비해서 이제 두 점 간의 거리, 제일 가까운 것만 찾으면 되니까, 제일 긴 것만 찾으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쉽다고 보면, 대신 얘는 또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싱글 링키지, 딱 우리가 봐도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보다 에버리지 링키지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링키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두 점 간의 거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A, B, C라는 점의 이 중심점, 그 다음에 DEF라는 점의 중심점을 찾아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를 이어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히 평균 낸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얘의 평균 에버리지 링키지의 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중심점을 찾는 것도 또 이제 뭐 쉽진 않지만, 요거를 이제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센트로이드. 그러면 이 중심점 두 개의 센트로이드를 찾아서 이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우리가 이 두 군집의 거리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중심 연결법, 센트로이드 링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집에서 중심점을 찾아서 두 중심점의 거리로 연결하는 방법이 센트로이드 링키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워드의 연결법 해가지고, 이제 이 센트로이드 링키지하고 거의 비슷한데, 두 군집을 합쳤을 때 분산이 최소화되는 군집을 선택해서 합치는 방법을 우리가 워드의 연결법, 워드 링키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도 달라지고 실행 속도도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덴드로이드로 이제 덴드로그램을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다면, 뭐 싱글 링키지를 쓰든 컴플리트 링키지를 쓰든 센트로이드 링키지를 쓰든 이렇게 덴드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를 찾는 거는 아주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아까 요 거리가 이거는 1이고 이게 이제 2.2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2.5쯤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거리가 우리가 덴드로그램으로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렇게 그으면, 즉 거리가 2.4쯤 되겠네요. 2.4쯤에 그으면 이제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눠주죠. 2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4, 5, 1, 3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 만약에 거리를 K를 1.7쯤 되겠네요. 1.7쯤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군집이 나오죠. 3개의 군집이 나와서 2가 있고 1, 3이 있고 4, 5가 있고, 지금 이거를 1하고 3, 그 다음에 4하고 5, 그리고 2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 3과 4, 5가 묶이고 그 다음에 2가 묶이는 이런 이제 계층 구조가 요런 덴드로그램에 나타나고, 이 계층 구조 하이어르키컬한 이 구조를 내가 어떤 거리에서 군집을 분석할 거냐에 따라서 군집의 개수나 군집에 나누는 방식, 클러스터가 달라지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덴드로그램만 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거리를 잘라서 내가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군집을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렌지에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에 있는 요걸 가지고 해보면 좋아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데이터로 직접 그려서 디스턴스를 아까 우리가 해봤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에서 스캐터 플롯을 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이제 옆으로 누운 형태로 피곤한가 봐요. 덴드로그램이 누워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링키지,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사선이 보이시죠? 요 사선을 이렇게 이제 하이트 레이티오로 줘도 되고 그 K의 개수로 줘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조정하면 덴드로그램이 지금 여기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요 세 개의 기준으로 나는 그 0.002로 하면, 거리를 0.002로 하면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몇 개냐? 네 개의 군집으로 나눠주겠죠. 그죠? 자, 그걸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캐트 플러스 연결하면 얘가 요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페인트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 페인트 데이터를 만든 거를 언슈퍼바이즈드에 가면, 언슈퍼바이즈드에 가면 이제 디스턴스가 있을 테니까 디스턴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 가지고 언슈퍼바이즈드에 보면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요거를 연결하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비주얼라이즈에서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먼저 이제 페인트 데이터,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이제 로우 간의 데이터고, 매트릭스를 유클리디안 매트릭스를 쓰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케트 플랫을 그려보면 되겠죠. 왜 이렇게 비좁노? 자, 요거를 옮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가 없는 걸로 하죠. 클러스터가 이제 그 라벨이 없는 걸로. 자, 요 라벨이 C1과 C2가 있는데, 자, C2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넣어서 하죠. 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점, 1번 점과 2번 점이, 요렇게 이제 거리가 0.7 정도 되나 봐요. 그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자, 여기서 이제 가까운 거를 하나 찍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C1 거리하고 C2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하나 더 찍어보죠. 그러면 이제 C1하고 가깝고 C2하고 가까운데 1번, 4번은 이렇게 C1으로 묶였고 C2가 2번, 3번으로 묶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찍어보죠. 이제 군집이 3개로 나눈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리가 디스턴스에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졌는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요 점들하고 요 5개의 점들하고 요 2개의 점들이 2개의 군집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이제 이 거리 기준을 나누면 자,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나눕니다. C3 요 군집하고 C2 요 군집하고 그 다음에 C1 C2 요렇게 나눴네요. 그죠? 자, 한 개 더 넣어 볼까요? 요렇게 하면은 요 거리 기준으로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로 나눠졌는데 계층적 군집하기 때문에 이 계층을 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면 이제 2개로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는지 보이시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제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하나의 군집으로 보고 조금 더 내려서 3개로 나누면 요 놈들 하고 요 위에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나눴네요. 그죠? 자, 조금 더 내려서 4개로 나누면 자, 요렇게 나눠집니다. 이 계층으로 자꾸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걸 쭉 내리니까 이제 각각의 점으로 다 나눠지죠. 그죠? C1, C2 해서 C11까지 11개의 점들이 다 군집이 됐습니다. 자, 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차이가 잘 나는 거 모르겠다. 자, 한 개 더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갖다 놓고 자, 요렇게 이제 위에 거하고 밑에 거 2개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자, 지금 이제 링키지를 싱글 링키지를 써왔죠. 그죠? 자, 이거를 컴플리트 링키지로 한번 써봅시다. 자, 컴플리트 링키지로 쓰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이 해당하는 넓이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조금 내려서 이제 3개의 군집으로 나눌 때 이번에는 요거하고 이제 위에 거를 먼저 구분을 하죠. 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자, 여기 하나 더 찍어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내리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로 구분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분해서 C4는 이제 이쪽에 속하게 돼요. 그죠? 컴플리트 링키지니까 여기 이제 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아마 C1이 이게 C5가 이번에는 여기 속했네요. 그죠? 요거를 살짝만 올리면 자, C1이 이번에는 여기에 속했죠. 그죠? 컴플리트 링키지라서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링키지를 선택해도 또 달라지죠, 그죠?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죠? 덴드로그램의 모양도 달라지고 각 넓이에서 계층 구조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죠? 그리고 웨이티드, 이건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가중치가 있는 링키지 방법도 있고, 워드 방법, 워드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구분해주는 이런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 플러스 할 때는 이제 컬러를 클러스터로 주고, 쉐입도 클러스터로 주고, 라벨도 클러스터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터링은 상관없고, 오페스티하고 뭐 심볼 사이즈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두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갔죠? 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에 우리가 필요한 이제 요소들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군집을 했는데 계층적 군집화를 가지고 군집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잘 구분했는지 잘 구분 못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클러스터링 결과의 클러스터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요렇게 묶었으니까 잘 묶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죠,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데이터하고 요렇게 있는 데이터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으면 얘를 요렇게 묶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요렇게 묶는 게 나은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요렇게 나눠진 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적용했다.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정답이 있잖아요. 라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구분했는지 구분 못했는지 이 정답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뭐 AUC라든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한 에큐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도 학습에 있던 모든 평가지표, F1 스코어라든지 뭐 프리시즌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면 이제 지도학습의 평가지표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비지도학습일 경우에 군집이 얼마나 서로 잘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루엣 스코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루엣 점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 이 점이 어떤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고 이 가장 가까운 이런 클러스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점이 같은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하고는 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군집의 데이터하고는 좀 이렇게 됐으면 다른 군집의 데이터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점수로 나타낼 거냐? 실루엣 점수 혹은 실루엣 코에피션트, 실루엣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군집의 데이터와의 거리의 평균값 혹은 뭐 총합으로 해도 될 거고, 그거를 이제 AI, 어떤 점 i에 대해서 같은 군집의 데이터와의 거리의 평균값 AI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멀리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얘가 여기에 속하는지 저기에 속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면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의 데이터와의 거리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값을 구하고 나면 이 두 BI하고 AI의 거리차 분의 나누기
AI하고 BI하고 이 최대값을 실루엣 스코어로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점이 파란색으로 이제 그거 분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이 각 다른 클러스터 내의 다른 점하고의 거리의 평균값을 AI라고 하고, 이게 이제 AI입니다. 요게 I고, 요 점이 다른 가장 가까이 있는 요 클러스터보다는 요 클러스터가 더 가깝죠, 그죠? 물론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 평가하는 것도 싱글 링키지, 컴플리트 링키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다른 인접한 점들과의 거리의 평균을 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AI하고 BI의 맥스 값, 이 AI하고 BI의 맥스 값이 이 I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AI의 맥스 값하고 요 거리의 BI의 맥스 값을 계산해서 이거를 맥스분의 BI-AI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면 이제 1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얘를 파란색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요 같은 군집에 있는 거리의 평균보다 얘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요거 가지고 얘가 빨간색으로 구분했다면, 분류가 됐다면, 얘가 같은 군집에 있는 거리의 평균보다 얘하고의 거리의 평균, 이게 같은 빨간색이면 이게 같은 군집이네요. 헷갈려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거리 평균이 얘 거리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저값은.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값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져서 이제 이 실루엣 스코어가 각 점별로 점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루엣 스코어를 보고 이게 내가 군집이 잘 분석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오렌지에서는 이 실루엣 스코어를 실루엣 플랫이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페인트 데이터 우리 방금 그렸는 거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놈의 이제 실루엣 스코어를 그리려면 이렇게 해서 실루엣 플랫을 연결하면 하이어르키컬 클러스터링 했는 걸 가지고 연결해야 되죠, 그죠? 자, 하이어르키컬 클러스터링 했는 거를 실루엣 플랫에 데이터 전체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루엣 플랫을 보려고 하니까 왜 나타나죠? 하이어르키컬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뭐가 문제죠? 두 개의 난엠프티 클러스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두 개 이상의 난엠프티 클러스터가 있는데 왜 안 나타나죠? 링키지를 싱글 링키지로 쓰고 맥스앱스 트랙션 하이트를 4개로 줬는데 하이트 레이티오로 줘가지고 실루엣 플랫을, 자, 이게 왜 안 나타난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얘가 지금 C1, C2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페인트 데이터 하지 말고, 자, 실루엣 스코어는 꼭 이렇게 하이어르키컬 클러스팅을 안 해도 이제 군집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리스 탭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탭에다가 실루엣 스코어를 얘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미 이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클러스터가 있죠, 그죠? 아이리스라는 구분이 돼 있죠.
꼭 그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해서 만든 그 클러스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보면은, 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했을 때 요렇게 세토사는 아주 실리오 스코어가 모든 스코어들이 이제 0보다 더 큰 0.8에 가까운 값이 쭉 나오다가 버지컬러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값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하는, 얘는 이제 아마 버지니카에 속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여기 버지컬러로 속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실제 그 데이터니까 얘가 여기에 속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맞지만 우리가 비지도 학습, 즉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류하면 얘를 이쪽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도 버지니카에 제일 그런 데이터가 많네요. 그죠? 이쪽에 실루엣 스코어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 다른 군집에 속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안으로 보니까 그렇고, 자, 맨하탄 디스턴스로 보니까 비슷하네요. 자, 코사인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보니까 요 버스칼라의 데이터 4개는 실루엣 스코어가 적게 나타나는데, 값도 한번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서 보면 지금 셀렉티드 데이터만 나타나는데, 요 클릭해서 데이터를 다 넘겨줄게요. 다 넘겨줘가지고 이제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의 실루엣 점수가 이제 이렇게 실루엣 점수로 구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0.68에서 마이너스 0.14, 즉 버스칼라의 마이너스 값이 된 게 지금 4개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실루엣 스코어를 가지고 실루엣 잘 구분됐는지 분석을 할 수 있고, 자, 페인트 데이터에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했는 걸로 실루엣 플롯을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빨간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군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개의 군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보면은, 자, 파란색은 군집이 잘 됐는데 빨간색은 다 마이너스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C1, C2로 우리가 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한 거, C1, C2 이렇게 구분한 게 이렇게 섞여서 하니까 실루엣 점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요. 이거를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1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으고, C2를 이렇게 모아서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둔네 2개로 구분하도록 하니까 이제 실루엣 점수가 전부 다 플러스로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이제 C1으로 클러스터링 해놓고 이렇게, 아니 C1은 아니고 C2로 해놓고 여기다가 찍으면 한 개는 이 점은 지금 C2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대로 구분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에 보면 얘는 C1, C2로 제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러스터 정보를 내려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얘를 나누는, 요 클러스터를 나누는 기준이 얘 C2가 어느 거였지? 19번 데이터가 어느 거 있노? 찾기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싱글 링키지가 아니라 에버리지 링키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혹은 워드로 이렇게 바꿔서 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클래스를 여기 지금 C1, C2로 했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지? C2, 여기 있네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3개로 늘려가지고 얘를 또 군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 2점을 빼고는 요 점하고 요 점이겠네요. 그죠? 요 점하고 요 점 2개를 빼고는 이제 실루엣 점수가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계층적 군집화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R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R에서는 이제 요 클러스터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H 클러스터하고 이제 실루엣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CU3, 컷트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실험할게요. 자, 클러스터 라이브러리를 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제 DF에 저장하고, 이 DF의 스페시즈가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메릭으로 바꾸면 1, 2, 3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스페시즈를. 그렇게 해서 dist, 요게 이제 거리 함수예요. 거리 함수. 거리 함수인데 메소드를 유클리디안으로 주면 이제 유클리드 거리로 이 각 아이리스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 정보를 D에 저장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H 클러스터 함수에 D를 넘겨주고 거리를 넘겨주고 싱글 링키지 혹은 이제 컴플리트 주면 되겠죠. 그죠? 싱글 링키지 메소드로 모델링을 해라 하면 이제 하이라키컬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덴드로그램으로 그리려면 플러스에다가 넘겨주면 이제 덴드로그램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t.hcluster라는 함수가 이제 군집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K는 3으로 주면 이제 이거를 K가 3 되는 걸로 구분해 봐라.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3 되면 멈추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덴드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K = 3으로 트리를 잘라라. 아까 요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잘라라. 컷트리 하면 이제 클러스터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클러스터의 디스턴스를 가지고 실루엣 스코어를 플라팅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나와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 스코어를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서까지 세 개의 클러스터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인 에버리지 스코어는 0.58. 굉장히 잘 나왔네요. 얘는 하나만 요 아래에서 하는 거는 요 밑에 하나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다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자, R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클러스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스페시즈로 바꿔서 보면 이제 요 스페시즈 값이 1, 2, 3 숫자 값으로 에즈 누메릭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를 서 이렇게 보면 쭉 찍히는데 양이 많아서 이렇게 생략되고, 자, 요 모델의 H 클러스터의 싱글 링키지로 이렇게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모델을 찍어 보면, 자, 싱글 링키지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150개를 클러스터링 했다. 그래서 그거를 플랫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일단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렉트를 해주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죠. 그죠? 요 세토사하고 버지니칼하고 버지니칼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주는 요 높이에서 0.9 정도 되는 높이에서 구분하면 이제 세 개로 구분된다 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컷트리 하면은 요게 요 아까 덴드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K = 3으로 쪼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실루엣 스코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요 마이너스 되는 거 한 개가 있고.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싱글 링키지 안 쓰고 컴플리트 링키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달라지고 모델을 K는 3으로 하면 여전히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보다 요 범위가 좁아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실루엣 스코어를 하면 잘못 구분한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아까 여기 한 개 있었던 거는 없어졌고 얘가 나타나죠. 그래서 컴플리트 링키지를 하느냐, 에버리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에버리지로 다시 계산을 해서 그려보면 이번에는 에버리지로 하니까 한 개도 잘못 구분된 게 없다라고 나타나네요. 그죠? 에버리지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느리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R에서도 하이어리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집화를 하기 위한 거리와 유사도 개념을 알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연결해서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요렇게 하이어러키컬,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 거, 군집화를 하는 거를 해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루엣 점수로 평가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층적 군집화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점이 있고, 요렇게 점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두 개로 군집화하라 그러면 어떻게 군집화하는 게 더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군집화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이제 계층적 군집화는 무조건 거리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전통적이고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출발이 항상 계층적 군집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방법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그 계층적 군집화를 또 이제 응용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층적 군집화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것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또 이야기 쉬운 게 K-민즈입니다. K-평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